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신나우 그리고 한경 글로벌 마켓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뉴욕생명의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 CIO님을 모시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요새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 뭐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앞으로 어떻게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가에 가장 우리 잘 아시는 윤 CIO님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3월 FOMC 결과가 오늘이 지금 3월 18일이죠. 네. 그 3월 FOMC가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월가에서는 꽤나 뭐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뉴스를 읽어보면 굉장히 허키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비셨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12월 달에 접어들어가면서 페드가 드디어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템포러리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좀 스티키 한 2-3년 템포러리지만 2-3년짜리 템포러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50빕 뭐 얘기가 나오다가 전쟁 얘기 시작된 후로 다시 더비시 쪽으로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무조건 심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최악의 문제들이 더 심해졌어요. 그죠? 더 오래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하지만 주식이 불안정하니까 좀 덜 올려야 되는데 너무 덜 올린 것 같아. 그러니까 Fed 파월이 when Powell speaks, 파월이 얘기하는 날은 꼭 주식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에. 근데 그게 또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얘기하면 주식이 꼭 올라가는 이유는 파월은 주식 마켓이 원하는 얘기를 꼭 한다. 그럼 더비시한 거죠. 이번에 점도표는 예상보다 좀 더 나와 11번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건 좀 센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덧플랫이 더 세졌죠. 근데 덧플랫은 문제가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방송 볼 때 200불 기름값이랑 똑같은 얘기야.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꺾여요. 뛰는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뛴다고 경고하는데 갈 길이 너무 먼데 그 그러니까 속도로 갈 수 있냐? 200달러 간다는 거는 200달러 가기 전에쯤 되면 수요가 파괴가 되면서 200달러가 못 가는 것처럼 가죠. 이번에도 7번, 11번을 올리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올리다 보면 경제가 꺾여서 못 간다. 때문에 못 간다. 그렇죠. 마라톤 뛰는 사람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 거기까지 가요? 가기 전에 쓰러져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이번에 한 거 25bp 올린 거 그리고 대차 대표 감축 발표 안 한 거 이런 것만 보면 더비시다. 그러니까 덧플랫도 3번이었어 11월 달에. 네. 지금은 7번인가 7번. 근데 마켓은 또 7번 반영. 예. 그러면은 마켓은 아직도 페드보다 더 허키시해요. 마켓이. 그럼 페드가 마켓보다 더 더비시한 게 맞죠. 그렇게 보시는구나. 뉴욕 증시가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아침에 약간 보합인데 어쨌든 플러스로 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그 이유 때문인가요? 다비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2주 전에 주식이 이렇게 너무 깨져서 다시 막 10% 떨어지는 확률이 없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센티멘 이런 테크니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렇게 깨지면은 여기서 10%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은 됐지만 조금씩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기름이 125 위로 올라가고 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걸 좀 빼서 주식에다 넣었다. 수요일 날 살짝 꺾이다 확 떴잖아요. 그때 그 주식 팔고 다시 기름이랑 그 금을 샀어요. 왜냐면은 보니까 이게 너무 갔어요. 너무 거꾸로 갔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맞았는데 지나치게 오버슛 됐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약간 바꿨다. 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를 옛날에 하다 재미 못 봐서 더 이상 안 하는데 이건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네요. 하도 마켓이 막 빨리 움직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주식은 좀 늘려놓고 주식을 팔았고 그러니까 다시 금과 기름을 샀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막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401k 이런 거 그냥 딱 묶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서 뭐 LA 비행기표 사고 싶다. 돈 좀 벌어야지. 그런 돈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5월에 그러니까 점도표 뭐 별로 뭐 그거는 목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점도표를 보면 우선 당장 올해에 7번 이상을 찍은 사람이 블러드 등 포함해서 7명. 그러면 이게 자꾸 지금 상황은 점도표가 점점 더 이렇게 호키시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 때문에 벌써부터 5월 다음 회의에서 50bp를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Right.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50bp 그 theoretically 그걸 어떻게 말하지? 그냥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50bp 올리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그게 가능하냐? 50bp 올리면은 마켓이 너무 흥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되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지 페드가 꼭 이렇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50bp보다 QT를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5월에 오늘 사실 블러드 총재가 그 홈페이지에 자기 홈페이지 올려서 50bp를 무조건 올려야 되고 올해 말까지 뭐 3% 가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QT 얘기, 양적 긴축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양적 긴축 관련해서 좀 사실 궁금한 거는 파월 의장이 거의 다 됐는데 미니츠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미니츠를 보라는 게 그래서 미니츠 이 사람이 뭔가 센 걸 했기 때문에 지금 하면 충격을 받으니까 미니츠를 바라고 3주를 미룬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블러드 총재도 얼핏 보니까 그 구체적으로 대차대표 얘기는 안 하면서 미니츠 뭐 좀 세게 나올 것처럼 그렇게 좀 어투를 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거는 아직도 지금 분석하고 있어서 아직도 못 들었는데 이카노미스트들한테 우리 회사 안에 근데 어제 그냥 이 방송하려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2018년도에 제일 세게 갈 때 50 billion per month로 QT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12월 달에 20% 꺾였고 요번에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뭐 75에서 100까지도 마켓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도 시작부터는 50 갈 것 같아. 나 약하게 가잖아 계속. 그러니까 500억 달러. 우리 말로는 500억 달러로 시작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시작부터 세게 안 가고 그러고서 두고 볼 것 같아. 조금씩 조심히. 지금 막 불안정한 거. 세게는 안 가는 거다. 처음부터 막 100 billion으로 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긴 그때 500억 달러로 높였다가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상황에서 500억 달러 이상으로 가지는 시작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시장이 페드가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는 않을 정도로 갈 거다. Right. 근데 저번에 우리가 전화로 랑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 그 얘기했잖아. 페드 푸시 주식보다 인플레이션 푸시지 페드 주식에 대해서 페드 푸시는 기대하지 말라. 왜냐면은 주식이 하도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주식이 좀 내려가도 그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거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벌써 떴지만 한 4천까지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페드가. 근데 4천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그때는 페드가 주식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왜냐면은 시민들이 그 주식이 너무 떨어지면 wealth effect에 지장되면 consumer confidence에 지장되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household real estate price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세금을 걷고 있어 시민들한테. 근데 주식도 내려가면 그것도 세금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걷고 있는데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제일 많은 세금을 걷고 있지. 가난한 사람들 주식은 없지만 인플레이션은 당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4천 밑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설문조사, 그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봤더니 페드 푸시 언제쯤 나올까 봤더니 3,660 매수로 보던데요.
3,600.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균. on average. 그러니까 뭐 너는 survey. 얘는 3,800, 얘는 3,700 이래서 그걸 종합을 해서 average는 3,600 뭐 60 매스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가 리저너블 아니고 4,000. 그러니까 4천이 막 나는 테크니컬 막 이런 거보다 4천 밑으로 가면 지켜보기 시작한다는 거지. 꼭 4천에서 푸시를 준다는 그 사람들은 언제 들어와서 아예 주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데 그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생각 안 해본 게 뭐. 근데 3,600이면은 난 무조건 산다. 난 4천 3,800.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지 주식만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4,000점 밑에 그냥 오토매틱 리미트 오더 있고 한 3,700, 800 리미트 오더 더 큰 거 있고 그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 거야. 뭐 사는 걸로 해놨어?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러니까 3,000 밑으로 간다. 4,000에서 사는 거는 디비덴드 주식도 좀 보수적인 거. 그지만 3,700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테크놀로지 다 everything. 하이베이다도 빅테크, 하이베타 다. 하이베이다 다. 왜냐면은 거기까지 갈 거면은 디비덴드 주식들은 뭐 한 5% 떨어지면은 텍 주식들은 7, 8% 뭐 이렇게 떨어져요. 30% 그러니까 아크는 30%. 그렇지. 그냥 구글 이런 거는 10%. 디비덴드 스탁은 5%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차제표 축소는 5월에 발표하고 즉시 시작?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 QT 말하시는 거죠. QT는 5월에 한다 그랬고 마켓이 거짓 허락을 했다거나 프라이스 대린 오케이 그 체크 하니까 안 하는 게 더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500억 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이거 채권 금리,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까? 그때?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 그러니까 금년에 피스컬을 크게 안 했으니까 이슈언스가 적어서 그거는 낮은 금리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QT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팩터가 들어가는데 QT하면 무조건 이자가 올라가는 방향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페드가 장기 중립 금리로 2.4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2.4에서 딱 묶였어요. 그러면 10년이 더 올라가 2.4를 넘어갈 수 있어요? QT를 한다고 해도? 네,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가 12월인가 얘기한 게 1.75에서 2.5 사이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1.7은 다 집에 갔고 이제 2.5로 그냥 찍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할 때는 그냥 트렌드를 보고 뭐 이런 분들이 예상하는데 트렌드를 보면 한 2.8, 2.9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트렌드지 굳이 그 bottom-up fundamental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얼마 정도? 저희는 2.5로 예상하고 있고 왜냐면은 그 뭐라 그러나 2.9를 찍고 다시 2.5로 내려오냐? 뭐냐면 한번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데 모멘텀 생기면은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보는데. 3%를 금년에 찍었다. 그럼 내년 1월에 우리 이런 얘기할 때 3% 찍었다 그러면 오케이. 뭐 그런 건 모르겠고 3% 찍었으면 주식은 그냥 박살나겠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3%를 찍을 수 있는데 좋게 찍을 수도 있고 나쁘게 찍을 수 있는데 나쁘게 찍는 거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out of control에서 페드가 다 망가뜨리고 이러면은 3% 금방 찍고 금방 내려와요. 그럼 불경기가 다음이니까. 좋은 경우. 좋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회복되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3% 찍으면은 천천히 이렇게 조심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식에는 큰 영향 없다. 좋을 3%에 가도 좋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 페드가 레이트 하이크 할 때 first 2, 3 레이트 하이크는 경제 지장이 없고 둘째 주식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경제가 좋아서 올리니까 주식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년이 올라가는 좋게 올라가냐 어떻게 좋게 올라가냐 다 좋아지니까 normalize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밸류에이션에 압박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컨트랙션이 될 그러니까 long duration 그래서 택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택은 long duration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long duration 주식이 먼저 깨지고 dividend value 주식은 short duration 주식들이잖아. 그래서 지금 디비던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비던드 사는 이유가 defensive하고
왜냐면 불경기 뭐 이렇게 그 growth가 내려오고 있잖아. stagflation이 growth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는 거잖아. 그래서 stagflation 리스크가 올라가면은 이런 디비덴드 주식이 더 디펜시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인스티튜셔널이니까 고객들이 주식을 투자하라고 준 돈을 갖고 주식 싫어 팔고 현찰을 갖고 있을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주식이 별로 안 좋으면 현찰 갖고 있는 게 맞지. 난 굳이 주식을 갖고 꼭 이렇게 로테이트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저는 로테이트 해야 되지 주식을 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조심스러운 주식을 찾다 보니까 그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반인들도 현찰 갖고 있어도 되지만 현찰 갖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줄어드는 거죠. 은행에 넣으면 50bp 1%도 못 받고 주식은 그래도 잘만 고르면은 디펜시브하게 디비덴드 하면은 3%까지 이자 받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갈 거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10년물이 그렇게 올라가면 수익률 곡선 역전은 없다. 그러니까 그 yield curve inversion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인버션이 언젠간 생기죠. 리세션 전에 인버션은 근데 올해 지금 10년물이 만약 30% 막 2.5%를 가면 인버전이 그래도 생길까요? 3%까지 가면은 생길 확률이 그러니까 생길 수가 거짓없죠. 네. 왜냐하면은 페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는 무조건 no inversion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인버전 뭐 5년하고 10년, 뭐 7년하고 10년 인버전 됐다고 막 하잖아요.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요, 사람들? 인버션은 무조건 나쁜 거죠. 어디든. 근데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보통 보는 인버션은 3개월에서 10년이고 2년에서 10년인데 5년, 10년 인버션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죠. 진짜 테크니션들이 보는 게 3개월에서 2년 아니면 versus 10년. 올해 역전 될까요? 인버전. 가능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not 2년 3개월은 안 되지만 5년짜리는 벌써 인버전이 살짝 됐나? 그럴 거. 예, 5년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됐네. 근데 2년이랑 10년이 사실은 제일 시장에서 그쵸, 많이 보고 3개월 10년은 잘 인버전이 잘 안 되죠. 그쵸.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봐요. 예, 보긴 보죠. 그러니까 뉴욕 연어는 3개월 10년을 주로 보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하여튼 2년 10년을 보는데 2년 10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 된 다음에 거의 침체가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것도 내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 역사상 9인가 10 리세션이 있었는데 딱 하나 빼고 every recession이 전부 다 인버전 후에 생겼어요. 딱 하나 안 된 게 아닌 경우가 70년대 그 오일 샥. 그때만 너무 빨리 인버전 없이 왜냐면 샥 때문에 그거 빼고는 인버전이 있고 리세션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인버전 거짐 100% predicts 리세션을 예상하는데 타이밍이 빵점. 그러니까 점수가 낮죠. 그러니까 인버전 보고 언제 리세션이 생겼냐? 3개월부터 2년 2.75년. 30개월. 그 정도는 나도 맞추겠다. 그러니까 30개월 뒤에 침체와 이런 예상은 나도 하죠. 네, 그렇게 그게 문제군요. 그리고 인버전이 됐다고 해서 침체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침체 전에는 인버전이 있었지만 인버전이 생겼을 때마다 침체가 있었느냐? 내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인버전이 그 채권자들이 걱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페드가 올해 아까 7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올해 7번도 어려워요? 올해 7번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언제 정도에서 모두 이제 벽에 부딪혀서 지금 11번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언제쯤 되면 벽에 부딪힐까요? 오케이. 그럼 저번에 그 아직은 힘든 대답인데요 한 질문을 오늘 다시 끌어낼게요. 불경기가 언제 오냐? 9월 달에 이번 사이클은 짧다. 뭐 1월 달에 그럼 언제냐?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3개월도 안 보이는데 지금은 다 내년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저희도 그 컨퍼런스 가면 서베이에서 리서치 보는데 웬만한 분들은 다 2023에서 4예요.
2025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없어. 올해는 안 올해는 보여. 없고. 올해는 그 미국은 없어. 유럽은 테크니컬 그냥 살짝 리세션을 가능한데, 그리고 리세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 심각한 리세션보다 일본 같이 꾸역꾸역 들어가서 꾸역꾸역 나오는 그런 테크니컬 리세션이 더 아직은 예상되지, 막 다 팔아버려 현찰로만 갖고 있어 이런 리세션은 아직은 안 보여요. 이게 전쟁 대공황 빼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 컨센서스가 지금 내년이나 24년이 더 높아요. 그럼 23년도 후반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번 사이클이 짧다고 예상하는 사람이라서 2023 무조건 후반기 무조건. 후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도 아니다. 지금은 앞으로 12개월은 괜찮다. 네. 그럼 앞으로 12개월 동안 8번이 FMC가 있을 거. 3월 달까지는 9번이죠. 9번. JP 모건 아예 9번을 찍었잖아. every meeting 올린다. 내년 2번까지 다 해서 9번. 그럼 9번을 올리고 거기서 끝. 끝이 아니라 그게 3월이지. 그럼 거기서 몇 번 더 올릴 기회가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 내가 페드 보면서 궁금한 거는 그 볼라드 같이 50bp를 한번 올릴 거냐. 5, 6월 되면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해지고 있고 뭐 earthquake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안 꺼져. 이거는 무조건 그 used car는 무조건 꺼져야지. 그 얘기도 했잖아 1월 달에. 그냥 무조건 2% CPI에서 빼도 돼. 근데 어제 엊그젠가 earthquake 생기고 이것도 진짜 문제라고. 와, 별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예상처럼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올해 중에 50bp 인상이 한두 번 올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기준금리가 좀 더 빨리 올라가면 내년 3월이면 이미 막 10번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을 거다. 가능하죠. 왜냐면 저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침체. 그러니까 가능. 그러니까 저는 가능.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그 침체 생기면 올리면 안 되죠. 그때는 바로 내리. 그러니까 98년도랑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그 90년도 10년 bull market이었을 때 94년도에 진짜 심하게 올렸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도 없었지만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올린 거야. 지금은 있어서 올리는 거고. 너 그때 300bp 올렸어요. 1년에. 근데 3%. 우리는 지금 7번 갖고 고민하는 거야. 그거랑 비교하면은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무 파월이 너무 더비시하지 않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린스팬 300bp 올렸다가 95년도에 내렸잖아. 98년도에 또 내렸고 러시안 크라이시스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계속 올리기만 할 거라고. 내리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 전무님 말을 들어보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 거의 침체 가능성이 높고 다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Right.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금 used car 무조건 떨어진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네. 무조건을 말 쓰면 안 되는 것도 알았지만 수학적으로는 무조건 떨어진다. 근데 뭐 내가 예상하는 만큼 안 떨어지겠지만 떨어지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중국도 또 지켜봐야 돼. 중국에서 오더 파트가 또 못 와. 왜냐면 걔네들이 그분들이 코비드를 해결을 못해.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도. 그 홍콩 보면은 미국보다 3-4배 더 죽고 있어. 그 백신 문제가 별로 안 좋은 종류라서. 그러면은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또 supply chain disruption 더 생긴데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고. 그 시민들이 미국 workforce가 시민들이 일하러 다시 돌아오고 있어. 생각보다 많이. 코비드 때 왜 이렇게 안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wage inflation pressure가 조금 hope. 아직은 내가 기대하는 거지만 그 데이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또 나쁘게 가는 거는 agriculture. 기름값만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 agriculture도 슈퍼 사이클이네. 보니까 러시아랑 유크레인에서 wheat, agriculture이 많이 오고 corn. fertilizer. Russia's top fertilizer. producer of fertilizer. Natural gas is the biggest input to fertilizer. 이게
이렇게 되니까 ag commodity도 super cycle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뒤져봤어. ag commodity만 하는 ETF. 그것도 사버리려고. 근데 좋은 게 없어. 아쉽게도. 좋은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ETF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성이 돼. 네. 그래서 지금 오르면 제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만한 거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름값 같이 내가 80불 때 무조건 사자. 120법을 이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근데 나만 팔면 안 돼서 말씀드렸잖아. 판다고. 근데 다시 샀어요. 수요일 날. 결국은 전문인 말 들어보니까 페드가 중립금리라고 여겨진 2.4 이상으로는 잘 못 올릴 거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닷 플랫 보면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이지 네. 이게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야. 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벌써 있잖아. 네, 벌써 있고. 그럼 stagflation은 stagnation, inflation인데 inflation은 벌써 check. stagnation이 가능하냐? stagnation이 growth가 slow down해서 very low to no growth인데 가능하죠. 근데 한 2% 미만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왜냐면 long-term 트렌드가 2.5, 2에서 2.5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근데 지금 내가 그 12월 달에 금년은 GDP 한 4% 예상하는 게 맞다. 그게 컨센서스였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게 한 3%로 내려왔을 거야. 컨센서스. 내려올 거야. 다 안 내려왔어. 더 내려가죠. 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하이 디비덴드 주식이 베이다도 낮고 디비덴드도 먹으니까 주식이 만약 잘 안 움직여도 무조건 3.5로 찍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주식.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달에 11월 12월에 뭐 한 5% 10% 정도 예상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earnings growth가 6% 뭐 여러 가지 좋은데 다 내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지.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은 벌써 하이를 봤다. 하이가 1월 1일, 1월 2일. 이제 더 이상 그 자리만 이상을 못 가겠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어. 올해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그러면 For the year. 앞으로는 내려가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 현재가 많이 내린 거잖아요.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나요? 이렇게 움직여? 볼레틸리티가 네. 그럼 현재 비슷한 네. 4,200에서 4,400, 4,500, 벌써 600 이런 데서 일주일 만에 벌써 4,200, 4,400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앞으로 그러니까 박스권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신기한 게 우리는 롱텀 인베스터라서 뭘 사면은 짧게 팔아봤자 3개월, 6개월인데 저번에도 내가 웃으면서 말씀드린 게 그 5%, 7%, 5.5% 떴을 때는 아침에 사고 밤에 팔았어. 리미트 오더를 넣었더니 5% 리미트 오더를 넣었더니 팔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 너희들 갑자기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야? 아니지 당연히. 그리고 저도 2주 전에 나만 그러면 안 돼서 말씀드렸잖아.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말씀드리라고. 근데 수요일 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잖아. 내가 이제 재미를 보는 주식 팔고 기름, 금. 근데 액도 늘라고. 슈퍼 사이클. 기름 여전히 120, 30불대에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도 컨퍼런스 가서 엑스퍼트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휴스턴 뭐 이런 쪽에 오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러시안 오일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래서 오일 엑스퍼트가 아니지만 이게 조금씩 더 엑스퍼트 이러니까 경험이 나이 든 사람들 맞아요. 더 많이 알게 되는 분야가 많아요. 문제가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근데 러시안 오일이 빠지면서 4.5 빌리언 450만 barrel a day 빠지는데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strategic reserve를 풀어도 그게 한 2 빌리언 200만이 채워진대. 그럼 아직 모질라는 부분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란이랑 미국 정부가 다시 대화를 이렇게 급하게 시작할 거라는 예상. 누가 나한테 1년 전에 그랬으면 나는 말도 안 돼. 하고 있어. 그렇게 급한 거야 마음이. 맞아요. 근데 끝에 그 여러분이 말하는 거 미국 그 프래킹도 시작을 하지만 두 가지 이슈가 있대. 하나는 그 프래킹 많이 망가진 회사들 그 주식자들이 투자가들이 월스트리트인데 이 사람들이 No more.
아니 너무 너 빨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딱 좋다. 어. 너무 빨리 해봤자 기름값 내려간다. 그 사람들 마음을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 첫째, 둘째, 아무리 진짜 마음을 다 잡아서 빨리 해도 그렇게 빨리 안 된다. 그럼 사우디가 진짜 중요해. 사우디 없이는 이게 안 움직여 수학적으로. 근데 솔로몬이 사우디는 지금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right. 왜냐면 걔네들 불만은 그 예멘 그 시빌 워때 뭐라 그랬어 미국 애들이 너희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혼냈지 기억나? 뭐 이런 분위기고 이란이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요구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루머가 도는데 바이든이 네가 와서 직접 와서 물어봐라. 근데 바이든은 살인자하고 안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네가 와라 직접 뭐 특사 보내지 말고 급하면 와라.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해. 근데 사우디 없이 안 돼. 맞아요. 전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당장 틀어서 200만 배럴 뽑을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 그 2008년도 $200 얘기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200가 말도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방향적으로 하지만 거기까지 무조건 못 간다. 하지만 지금보다 올라갈 거다. 올라간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테이하는 레벨이 지금보다 높을 거다. 높을 거다. Higher from here. 근데 여기서도 내가 또 한 가지 내 변경이 있었던 게 2008년도 150 기름값이 최악이었어. 그 리세션 생긴 중에 한 가지가 150불.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마지막에 무게를 리세션 만든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미국 이카노미만 얘기할 텐데 미국 이카노미가 그때보다 지금 기름이 less dependent on oil. 기름에 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150 그때 150이었으면 지금은 그 150은 한 170 정도 아닐까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그럼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가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이거는 버티는 문제잖아. 근데 버틴다는 거는 그 디맨드가 계속 있다는 디맨드는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스트럭션은 아니라는 거죠. 150이 넘어도.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맨드를 보면 200까지 가는 게 퀀티테이티브 모델이 200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맞지만 200 가기 전에 그 마라톤 완화가 쓰러진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 전쟁은 어떻게 보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것도 내가 한 달 전인가, 그러니까 그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 어느 은행이 전 대통령님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한테 대화하게 해줬는데 그분이 이 푸틴이나 그 Z하고 그 니고시에이션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푸틴이 미치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당연히 많고 저도 그렇게 얘기도 했고 우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미친 사람은 아니고 그냥 cold-blooded, 그게 한국말로 cold-blooded, 냉혈하고 엄청 냉혈하고 거짓말, 무조건 거짓말쟁이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negotiation 자체가 분명히 또 깨지고 또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더라고. 너 이 증권사들 고객들한테 주식 무조건 사라. 그때 막 별로 깨지도 않았었어. 그때 시작할 때 전쟁 이게 다야 막 이랬잖아 우리끼리. 근데 그때 사라는 끄라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좀 오래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건 그땐 진짜 지금 이 가격이었어. 4,300에 400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한 4,200, 4,100 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 왜냐면은 심해져봤자 3,600, 700 페드풋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야지. 뭐 내가 진짜 뭐 도사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은 아니고 그 대신 4,000에서는 좀 디비덴드 3,000 만약 진짜 3,600까지 가면은 테크놀로지 아예 그걸 더 사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까지 꺾이면은 이제 남은 건 이건데 그럴 땐 하이베이더를 사야지. 우리 전쟁은 일단 포인트 질문은 전쟁이었는데 전쟁은 진짜로 모르겠어요. 엊그제도 내가 이게 신기했어. 마켓이 막 이렇게 됐는데 푸틴이 그러니까 CIA가 그랬어. 또 정보가 맞았잖아 저번에. 맞아요. 푸틴이 이 전쟁 계속 끌리면은 뉴클리어 옵션을 쓸 거다 작게.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왜 이틀 전에 안 흘려 아무도? 블룸버그 보통 그런 거 나오거든. 안 나와. 뒤져봤어 일부러.
그러니까 오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왜 오늘 나왔대? 엊그제부터 그 얘기가 돌았는데. 그러면 크게 내리 3,600 가겠는데요? 뉴클리어 옵션. 근데 그거를 다 쓰면 안 되지. 아니 이안 브레머가 뭐라 그랬냐면 다 쓸 거래. 자기가 보기에는 다 쓸 거. 뉴클리어 택티컬 뉴클리어 웨폰까지 쓸 거 같대. 쓰는데 그래도 미국은 안 들어간다. 왜? 큰 핵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그건 안 들어가는데 케미컬 웨폰, 바이오 뭐 다 쓸 거 같다. 케미컬은 그 시리언이 썼잖아. 걔네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쓸 거 같다. 못 쓰게 해도 걔네들이 쓸 것 같아. 컨트롤이 안 되니까 푸틴이.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주식에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케미컬 무조건 주식 내려가고 뉴클리어 무조건 내려가요. 그냥 무조건 내려가. 사람들이 그냥 팔지. 그게 잠깐만 쓰든 어떻게 쓰든 내려가지. 그럼 3,600 가능. 그럼 그때 구루스를 사야 돼요? 나는 사야 된다고 생각. 뉴클리어 터졌는데. 이렇게 말할게. 진짜 크게 뉴클리어 전 세계 뉴클리어 터지면은 주식을 사든 상관이 없어. 맞아. 다 죽어.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 못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뭐고 어떤 자산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주식이 무조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주식을 퍼포먼스를 보면 주식은 포지티브 리턴이에요. net 포지티브. 그렇지만 그 밑에 어느 섹터가 포지티브였고 어느 섹터가 네거티브였는지를 봐야 되는 게 discretion은 무조건 네거티브였고 commodity positive. 근데 commodity 안에도 precious metal positive, real estate positive. real estate는 아예 많이 positive. 그러니까 부동산이군요. 결국은. 한국만 빼고. 한국은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난 한국 이번에 갔다 오고 깜짝 놀라서 와 내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살 때 딱 그 자세야.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집 못 사니까 좋은 차례도 사고 좋은 똑같아. 도쿄는 2000년대랑 지금 그때랑 지금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약간 회복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년도 그때 갔을 때 벌써 꺾이는 상황에서 봤는데 99년도 피크 찍고 쫙 한 15년 그런 상황, 꺾였어. 지금 약간 한국 최근 분위기가 그때 같다는 거죠. 동경 다운타운 비싼 동네, 러팡기 뭐 이런데 히로 이런 데서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한 60% 꺾였어. 근데 한국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 막 그렇게 꺾인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갈 만큼 갔다는 게 포인트고. 달러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달러는 내가 계속 얘기한 게 페드가 처음에 레이트 하이크 할 때는 좀 세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진다. 그게 맞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 변경이 이런 텐션, geopolitical 텐션이 있을 때는 달러가 강세죠. 다 달러를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안 텐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 없어지면은 내려갈 거다. historically 예상한 대로 내려갈 거라. 그래서 emerging market 고민했잖아. 근데 그것도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중국이 아직 피스컬 정도는 안 나왔지만 보니까 프레지던트 X가 직접 나와서 몇 마디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엊그제는 금리를 그냥 유지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준비가 됐어. 그래서 유럽이 하도 약하니까 내가 유럽은 제일 좋게 봐갖고 그거는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전쟁이 터질지 몰랐어. 몰라. 그러니까 point of the matter is 그렇게 됐어. 포트폴리오가. 그런데 emerging market은 살 기회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 보니까 유럽은 이벤트 리스크를 내가 예상을 못 하잖아. 이게 언제 끝날지. 그래서 emerging으로 옮겼어. overweight. 그래서 emerging market을 아직도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보지만 유럽보다는 아직은 emerging market은 레이트 하이크 할 때 안 좋잖아 미국이. 하지만 벌써 했어 걔네들은. 그분들은 늦게 해. 먼저 페드가 먼저 가고 다 따라오는데 요번에는 신기하게 한국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도 먼저 했어. 왜냐면 인플레가 더 그러니까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르니까 내가 보기에는 피스컬 헤드윈드가 그래서 안 좋다고 보는데 벌써 선수 쳤어.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리스트에 됐고 달러만 이렇게 약해지는 게 남았는데 그리고 피스컬 C가 남았는데 전쟁 끝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괜찮은 게 유럽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갈 때를 찾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아예 지금 그냥 사자.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가 나왔는데 이제 전쟁 끝나면 달러는 약해질 거고 무조건 아예 전쟁 끝나면 약해질 이유가 이제 두 개 생겼어. 페드 이후로 약해져야 되고 전쟁 끝났으니까 약해져야지. 그럼 달러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딱 한 가지가 전쟁. 이 페드 중국 경제하고 저기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 올라갈 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경제가 바닥인 건 모르겠는 게 real estate. 어젯밤도 그 잠깐 블룸버그 보고 잤는데 뭐 real estate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고서 그냥 끄고 잤어요. 뭐 잠 잘라 그러는데 이걸 계속 봐야 되냐. 그러니까 real estate 문제는 아직도 안 좋을 것 같고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어떻게 심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너무 크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더 최악에 갈 것 같아서 그런 면으로 안 좋고 주식도 길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중국은 투자할 나라가 아닌 것 같아. 하도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이머징 마켓 3분의 1이 중국이라서 그냥 중국을 그냥 ignore하고 이머징을 할 수는 없는데 짧게 봐서 내가 이 중국을 길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까 알리바바는 테크니컬하게 그러니까 먹고 오르면 빠진다. 야.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셨구나. 아니 이게 이렇게 바닥치는데 어떻게 안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거기다 찰스 멍거 그분은 진짜 리서치 인텐시브한 분인데 그러니까 좀 믿는 거죠. 그분의 그 트랙 레코드를. 그분이 샀으면은 체크리스트가에 포함된 게 여러 가지인데 그거 믿고 가격 보면은 왜 못 사? 그러니까 내가 PM이면 애널리스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사는 튼튼하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깨졌어. 사야죠. 맨 마지막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 그 9월달에 얘기한 바로 일찍 사고 돈을 다 못 먹은 게 뜨니까 많이 떴냐고 팔았는데 막 몇 배 더 뜨고 다시 사고 막 이런 별의별 논란을 내가 다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때 작년에 조금 건드렸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유가 그 피스컬 이제 그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금같이 해지 인플레이션 해지고 페드 해지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작년 말 금년 들어와서는 완전히 하이베이다 택보다 더 롱 듀레이션이야. ultimate 알크하고 비슷해요. 아크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volatility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플로어랑 텁이 있어. 이거는 테크니션이 한 말을 내가 전해드리는데 그 옛날부터 사신 웨일 분들은 30,000 달러를 3만 달러를 지키려고 계속 거기를 버티고 있고 많은 분들이 45,000원 이쯤에 사갖고 피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 가격 되면은 매물이 나올 거다. 나가고 싶다. 이래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플로어. 여기가 셀링. 3만에서 4만 5천. 테크니컬 리딩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왜 이리 포기해서 벗어날지 이 판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서 이제는 그걸 넘쳐서 이제 explode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이 피스컬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주식이 꺼지면 비트코인도 살 거예요. 아직도 비트코인 어카운트에 현찰 딱 갖고 있어. 주식이 꺼지면이라는 게 주식이 내려가면. 왜냐면은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highest beta equity면 내가 4천에 3,600에 되면 하이 그로스를 살 때 하이베이다를 살 때 제일 하이베이다가 비트코인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오케이. 아르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구나. 마지막으로 근데 아크는 스탁 셀렉션이 나쁘지 않아. 비트코인은 스탁 셀렉션 없어. 맞아. 내 결정이야. 심플하죠. 10만 달러가 있다. 지금 네.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는 이 전쟁 전에는 하이힐드랑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3분의 1은 하이힐드. 근데 duration 짧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하이힐드도 프로덕이 리테일 프로덕이 두 가지 있는데 그냥 everything 하이힐드가 있고 1년 5년 매추리티 사이에만 있는 거. 그 짧은 거. 왜냐면 yield curve가 플랫하니까 이자는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렇지만 이 리스크가 없어. 이자 올라가는 리스크. 지금은 듀레이션 짧게 가라고 다들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1년 5년짜리 그걸 short duration hild라는 게 있는데 한국도 있어요. 그거 사면은 한 5% 위? 그리고 뭐 하일드 필요하신다는 분은 convertible bond, dividend tilted, yield tilted 하면 그것도 한 4 이렇게 받을 거야. 그것도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건 주식, 근데 막 20-30% 주식같이 행동하고 70% 채권같이 행동해요. 퀄리티도 조금 더 좋고. 둘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컨버티블도 괜찮은데 하이드가 제일 심플할 것 같고 3분의 1은 주식인데 나는 아직은 디비덴드 틸티드. 그러면은 거기에 커머디티 들어가고 오일 에너지도 들어가고 디펜시브 다 들어가요. 이자를 높여주는 회사들은 벌써
캐시 플로우가 좋으니까 이자를 줄 수 있어서 지금은 무조건 캐시 플로우 좋은 회사를 사야 돼. 그래서 아크가 제일 최악이야. 캐시 플로우가 없는 회사들이야. 그러고 나머지 3분의 1을 주식 밖에 뭐 카마르디 뭐야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거는 벌써 다 많이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한국 분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이힐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하이힐드 마켓 요새 스프레드가 자꾸 그쵸. 벌어지잖아요. 계속, 이 자꾸 이렇게 되면 맞아요. 50bp 한번 올리면 이거 갑자기 5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스프레드랑 이일드랑은 다르잖아. 네. 이일드가 올라갈 때 스프레드가 꼭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1월달에 그 얘기했죠. 주식보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더 지켜보라고. 그쵸. 왜냐면 그건 스티키하니까. 네. 그때 계속 올라가고 있어. 주식이 지금 금주 회복했어. 네. 4,200, 4,400 갔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계속 올라가죠. 그게 걱정.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거 요새 걱정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그 얘기도 물어봤어.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400까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400까지 갈까? 갔어. 갔어요. 전쟁 때문에. 500까지는 불가능. 가면은 진짜 큰 진짜 걱정. 큰 걱정.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레드존이라 그러야 되나? 진짜 열심히 지켜봐야 돼. 레드존에 들어갔군요. 아니 뭐 내가 좋아하는 레드존보다 뭐 하여튼 그런 레드존 컨셉. 진짜 좋아하는데. 오케이 그런 컨셉이에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궁금증들이 확 풀렸습니다. 우리 역시 윤시아 의원님 만나니까 정말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나 저 명쾌한 대답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예. 인사 한번. 예. 안녕히 계세요. 투자 고맙습니다. 잘하세요.